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수단이 아니죠. 맞아요. 어떻게 주류 금융, 특히 그 미국 은행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 전문가 인터뷰나 규제 분석 또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미국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결제 방식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리까지 금융의 진짜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보죠. 흥미롭네요. 이게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역시 그 운영 효율성, 이런 실질적인 이득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나 정산 속도,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해외 송금 같은 거요? 네, 기존에는 며칠씩 걸리던 국제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와,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기술이 딱 풀어주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JP모건 체이스와 코인베이스가 협력했던 것도 있고. 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꽤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죠. 맞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톤, 그 벤지라는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로 벌써 T+0, 그러니까 당일 정산을 구현했다는 건 진짜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전통금융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문제인데 말이죠. T+0.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을 타려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입출금을 처리할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군요. 네, 예를 들어 애벌렌치 블록체인의 VTAP 같은 플랫폼은 은행들이 쓰던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위로, 그러니까 온체인화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요. 기존 돈을 디지털로 옮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FIS나 잭 핸들이 같은 기존 금융 IT 기업들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요. 그럼 은행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걸 넘어서 이걸 다시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오프램프, 디지털 현금 환전소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이 딱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스마트 계약 같은 거요. 이런 활용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자동 에스크로 같은 거네요. 편리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은 결국 돈이 오가는 방식,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강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비자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비자도 애벌렌치 블록체인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통화나 블록체인 간 자금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된 카드도 추진 중이고요. 페이팔의 P와 USD도 빼놓을 수 없죠.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페이팔은 이걸 그냥 보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결제 정산에 사용하고 가맹점들이 이걸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물론 아직은 기존 카드 네트워크의 그 편리함이나 신뢰도 이런 걸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 점은 여전히 큰 허들이죠. 하지만 이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런 흐름을 상당히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규제. 미국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이제 시임되면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규제 명확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들이 좀 더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CBDC 발행보다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게 맡긴다. 네, 그런 스탠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은 미카, 그 암호자산 시장법이 시행 중인데 미국보다는 좀 더 신중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카가 좀 너무 보수적이라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패권 문제랑도 연결되는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반면에 홍콩은 8월부터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를 시작하면서 아시아 허브를 노리고 있고 영국도 꽤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국도요? 네, 심지어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사용할지 이런 논의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네요. 근데 이런 변화에는 당연히 또 위험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아주 큰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요? 어떨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특정 기업으로 힘이 너무 쏠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더 큰 거라면요? 만약에 그 기업의 준비금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 자체의 신용 위험이 터지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그냥 흔들리는 걸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업 리스크가 통화 리스크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여러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막 생기면서 생기는 파편화 문제,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고요. 보안 문제도 있겠죠? 당연하죠. ICBC 은행 해킹 사례처럼 디지털 금융도 기존 금융과 마찬가지로 보안 위협은 늘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장점도 크지만 고려할 위험도 분명히 있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고 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환경이 발전하면서 이제 은행 시스템의 일부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금융의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